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면서 정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팔을 앞으로 하면서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그 옛날의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입장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라는 정도에 그칩니다.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 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조차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지적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위법과 부당과 부적절 내지는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니 말문을 닫게 됩니다. 방송장악이라는 거창한 선언도 정작 그 실체를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방문진회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닙니다. 이사들은 모든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장악이라고 한다면 그저 황망하여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것을 하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은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재량을 가집니다.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합니다. 물론 행정부가 이러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서 인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청문회의 절차 진행에서도 위법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여서 이를 지적하자 수정해서 다시 송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서하고 위정의 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는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 소환 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신문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실제 신문은 글이 적은 아주 단순한 그 신문 요지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관 시절에 했던 판례 평석을 문제 삼아 질문하고 직전에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에 대하여 질문하며 당시 했던 의결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등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신문할 요지를 왜 법에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면서
정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팔을 앞으로 하면서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까지 문제를 삼으니 그 옛날의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하면 금방 뜬다는 말까지 돌아왔습니다. 회차를 바꾸고는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2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야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는 생각입니다. 셋째,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도 심하였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사소한 벌금 전과조차도 없습니다. 평생 누구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강요하며 살아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고 딱 보름 만에 정응 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행위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정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응 거부로 땅땅땅 의결을 하였습니다. 비공개의 사유가 다기하고 공개의 주체가 각기 정해져 있음을 설명하였지만 애초에 들을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1985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법을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경력들은 의원들의 의사봉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는 달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더하여 이러한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형사 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저는 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문제에 관하여 진정하여서 그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넷째,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통위 소송 대리인들이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까지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 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되어서 과방위 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법원이나 방통위 구성원이 유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자들이나 그 소송 대리인이 유출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든 변론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유출이 밝혀진다면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권익위원회뿐만 아니고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변론서의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법정에서 아직 진술되지도 않은 변론서를 유출하여 국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한다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법관도 그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대의 신문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마이크를 끄라면서 사실상 편집으로 볼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미디어가 이조차도 각색을 합니다. 이렇게 비틀린 정보가 재판 전에 법관에게 노출된다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의 진행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그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 볼 생각입니다.
여섯째,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의 고발 의결로 저는 이제 형사소추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청문회 전체가 위법과 부당한 요소가 마구 혼재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더욱이 정응 거부를 이유로 한 고발은 참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고발 의결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정언감정법은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서 및 정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저는 향후 선서, 정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또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문할 요지가 첨부되지 않은 형식 요건상의 흠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하여 무엇보다도 저는 현재 방통위 5명의 정무직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 물론 의결사항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모두 혼자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8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방통위 구성에 필요한 방통위원 추천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그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취임 이틀 만에 위원장을 탄핵했습니다. 혹독하게 치른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위원장이 먼저 직무를 행했기 때문에 탄핵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징계 수단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긴급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당신이 너무 서둘렀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참으로 불편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둘이 이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요구를 수행하면서 묵묵하게 일해온 공무원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과 해안으로 사무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내며 묵묵하게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흉중에 수만 마디 말을 숨기고 다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초래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를 깊이 헤아리셔서 그에 합당한 움직임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